우리 성훈 씨.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주 7일 일하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평일에는 또 이제 평일대로 하고. 뭘 보고 있는? 우리 성훈 씨. 자, 본인 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창의과학대학교 스포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강남 허니짐 역삼점에서 점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리프팅, 마라톤, 그다음에 철인선정, 사이클 다양한 운동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부상, 통증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좀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한마디는 조선팔도에 나를 구제해줄 사람 어디 없나 싶을 때 오는 곳이 허니짐이다. 입니다. 어딘가 나를 좀 살려줄 데 없을까 싶으면 오세요. 네, 좋았어요. 오늘 할 스모 데드리프트. 자,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먼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오케이. 두 번 정도 넘어가 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방금 100kg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스모 데드리프트랑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사용되는 무료의 차이? 사용되는 노력의 차이, 그것도 좋은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운동면이 어디야? 그럼 스모 데드리프트는 반상면으로 그건 내 상체가 조금 더 서 있어요. 그리고 힘을 쓰는 방향 자체도 반상면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디빌딩이나 웨이트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스모 데드리프트를 처음 접할 때 아예 두 번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노멀 데드리프트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스모 데드리프트를 배울 때 허리에 대해서 너 잘못하면 작살나는 거 아니야 걱정, 허리를 많이 뻗어. 허리를 많이 뻗어. 자, 그러면 허리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허리에서 발생하는 토크를 생각해 보면 공과 내 골반 사이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내 허리에 걸리는 토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 바꾸게 만들어요. 붙일 거죠.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 먼저 가까이 가고 그리고 처음에 셋업을 할 때는 공과 내 정강이 사이에 손가락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자, 스모 할 때 제일 좋은 건 다리를 가능한 넓게 벌리는 거예요. 왜? 내가 무조건 가동범위 짧은 게 유리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팔이 길면 무조건 유리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해보면 좋을 게 자, 날개를 안쪽 그림만 이렇게 천천히 가게 이거 살짝 들었다가 그대로 가능한 쭉 최대한 빼고 팔꿈치는 해주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들어가는 힘만 이용해서 얘를 그대로 끌고 들어가요. 천천히
이걸 한 이유는 광배근은 해부학적 자세에서 내배전 근육입니까? 외배전 근육? 그죠? 외배전 시킬 거예요. 여기를 쭉 이렇게 닫아. 그리고 손이 쭉 아래로 편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그리고 밑으로 가능한 한쭉 가슴 내리면 가슴과 광배에 힘 들어가는 위치가 처음에 보통 가슴들은 힘을 줘본 적이 있는데 광배에는 힘을 줘본 적들이 없기 때문에 광배에 힘주는 연습을 먼저 시켜줘요. 그러니까 정상이죠. 그래야지 앞뒤에서 맞춰주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되게 좁게 잡아요. 근데 광배를 잡을 때 쌍을 조금 더 넓고 팔의 넓이를 이렇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 넓림이 시작되는 지점이 한 네 번째 손가락 이 정도까지 올려서 내가 어깨가 넓으면 수직이면 조금 더 넓게, 여성이면 조금 더 좁을 수 있겠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자 그리고 발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고관절 벌리는 건 쉬워. 근데 내가 일어났을 때 기저면이 좁다 보니까 내 앞뒤에서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엉덩이에 힘을 못 쓰게. 그러니까 허리로만 쓰고. 그럼 일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못 벌려. 그래서 대략 한 30도 정도 잡는 거예요. 여기서 45도에서 30도 정도. 여기 기준으로. 자 그리고 아까 이거는 무슨 면으로? 그렇지. 무릎을 빼고 무릎을 돌려주고 다리 힘이 많아서 밀어. 버티세요. 지금 내 오른발에 여기 버티세요. 지금 내 왼발에 여기. 자, 그걸 양쪽에서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양쪽으로 벌리는 움직임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여기가 말릴 건데 이 게이지를 받을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스윙을 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좌우를 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려올 건데 천천히 내려올 거야. 엉덩이만 좌우를 벌려주면서 수직으로. 자, 여기서 정직, 여기서 45도 정도. 이제부터 고관절만 이용해서 내려올 거야. 자, 이제 이거를 1mm만 들어. 이렇게 너무 많이 1cm는 1mm만 들어.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시선은 5m 앞에 본다. 아까 내가 등 걸리는 느낌, 가슴 걸리는 느낌 잡았고, 자, 이 상태에서 중심이 앞쪽에 있는 걸 뒤로 살짝 넘겨줘요. 여기서 중심을 뒤로 살짝 넘겨요. 살짝 앉듯이 뒤로 넘어요. 지금 내 다리를 열시고, 그치? 힘이 걸려있고, 그대로 엉덩이로 무게가 넘어있고, 하체에 힘이 걸려있으니까 그대로 일어나면 쭉 일어나면 내가 얘를 세우는 건 없어. 얘가 일어나기만 하면 끝. 오케이. 네, 이렇게. 자, 허리가 불편할 수 있으면 요걸 써도 괜찮고. 두 번째, 측면으로 벌리는 연습을 못한다. 밴드를 바꿔요. 자, 다리 중간으로 잡아보고 잡아보고 없는 이유로 바벨을 이렇게 걸면 내가 발을 좌우로 벌리는 힘을 인지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오케이. 대퇴가 45도 치고 되게 낮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스쿼트랑 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자 이번에 다시 1mm를 든다 생각하면서 상체에 무게가 걸려있고 중심을 뒤꿈치로 옮기면서 이번에 살짝 앉아 뒤로 와서 상체 세우면서 이렇게. 그치? 다시 무게 걸고 등 걸어서 살짝 앉아. 다시 괜찮아. 어차피 100kg 정도는 안 넘어. 다시 그치? 살짝 넘기고 그대로 일어나주면 돼. 이제 마지막에 무게 걸고 앉았다가 쓱 상승. 그럼 좌우로 벌리는 느낌과 내 중심을 뒤로 보내는 느낌, 그리고 일어났을 때 다리를 쓰는 느낌까지 한 번에. 오케이, 이상되고요. 이게 되게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스모 데드니까 이렇게 벌려잖아요. 이렇게 절대 안 돼. 스쿼트야. 내가 중량을 칠 거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밀을 거잖아, 좌우로. 근데 내 무릎이 발보다 바깥에 있으면 나는 얘를 밀 수가 없어. 약간 밀은 상태에서 텐션 걸고 느끼면서 내려가는 거야, 45도. 다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떨려. 엄청 떨리네 진짜. 수치스러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스모는. 아 근데 허리에는 근데 힘 하나 안 나요. 그치. 나도 병원 가면 디스크 있다고 해. 디스크 터졌다. 아, 안 된다. 뭐 간혹 뭐 심하게 누르면 저리기도 하고. 근데 데드하면 허리가 하나도 안 와. 이거는 진짜 허리가 거의 그냥 다리. 순전이다. 그리고 상체의 무게를 걸어서 다리를 드는 법을 알려주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뭔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들 때도 그 패턴 자체를 인지시키기가 조금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운동에 재미를 붙이려면 운동이 빡센 것도 빡센 건데 무거운 거 드는 게 흥미 유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아, 선생님 이거 못 들어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처음에 오시면 다 그런 소리. 근데 숟가락 하나도 못 들게 생긴 여성분들도 진짜 완전 바짝 맞은 여성분들도 처음에 오시면 못해도 40kg. 남성분들도 뭐 50kg, 60kg. 못해도 그런 겁니다. 뭐 100kg 이상이 되면 차이가 나겠죠. 병원에서 데드리프트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되게 얘기를 많이 하죠. 스모시키요. 근데 그러면 일단 피어가 사라져. 공포가 사라진다. 내가 허리를 숙여도 내가 뭔가를 들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그 피어가 일단 사라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요통을 조금씩 잊어. 그리고 일단 여기서 그 허용할 수 있는 그 양들이 늘어나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느끼는 통증 정도도 좀 줄어들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오히려 컨벤보다 이게 내 상체의 무게가 잘 버텨만 지면 허리를 쓸 일이 없고, 내가 스모하면서 엉덩이가 뜨고 난리가 나는 이유는 전부 다 하체 이렇게. 자, 복부 충분히 넓혀서 시작을 해보면 내 정강이의 거리 손가락 2개 정도. 그리고 이 넓이를 어느 정도 할 거냐는 사실 본인의 역량인데 뭐 완전히 스타일 따라 차이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정도를 제일 추천해. 가능한 한 넓게. 그게 무조건 역학적으로 이득이니까. 자, 그리고 잡고 내려와서 걸고 상체의 무게를 충분히 걸어주고 대퇴가 45도 될 때까지 내려갈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됐으면 고관절을 이용해서 내려오고 잡아줄 거야. 자, 잡았지? 자, 그럼 내가 이거를 1mm를 들었어. 그리고 중심을 뒤꿈치로 옮겨줄 거야. 자, 우리는 이거를 장도리를 뽑는 것처럼 얘기해. 장도리로 못을 뽑을 때처럼. 걸었어? 그럼 그대로 이제 일어나면 돼. 다시 걸고 중심. 엄청 거의 세워져 있네 몸이. 오케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중심을 뒤로 빼서 넘어가는 이 스냅이라는 동작이 잘 되면 고관절을 열어서 앞으로 따라가요. 그러면 고관절 높이 자체가 변하지 않게 돼요. 자, 처음에 내가 이걸 잡고 뒤로 앉으라고 했어, 의자에. 이게 1단계야. 이게 1단계가 되면 이제 무릎을 열면서 내 엉덩이가 앞으로 이동할 거지. 무릎을 열면서 무릎을 외회전 시켜주면서 앞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 내 엉덩이의 높이가 크게 바뀌지 않아. 쓱. 처음에 걸어서 그냥 앉으면 엉덩이 높이가 낮아지잖아. 근데 고관절을 열어서 고관절을 열어서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엉덩이 높이가 거의 유지돼. 그리고 봉과 내 엉덩이 사이 거리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일어나면 되죠. 걸려서. 약간 외회전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보내주면서 뒤꿈치를 뒤로 약간 열어주면서. 그래서 허리가 약간 말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허리를 다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야. 내가 움직이는 동안 내 허리가 움직이냐, 내가 이동하는 동안 내 이 봉을 들고 상승하는 동안 내 허리가 움직이냐. 허리는 거의 고정. 내가 허리가 말려 있거나 허리가 펴져 있거나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일어났어. 그건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들고 있는 와중에 허리를 접었어. 그건 부상위험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떤 포지션이든 나 편한 거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보통은 고정해놓고 올라가는 걸 제일 추천해. 또 데드하면 허리 아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열의 9은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고 있어. 그렇게 뒤로 빼고 있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앞은 늘어나고 뒤에는 좁아지다 보니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뒤에로만 의존해서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과도하게 활성이 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앞과 뒤를 잘 조절을 해주고 그대로 고정하는 거. 이게 이 운동의 목표가 될 거야. 스쿼트도 보면은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이렇게 빼서 내려가신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앞에 또 풀려 있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복부가 풀려 있고, 점점 더 풀리고, 고관절은 찝히고, GPI 나오고. 근데 더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버딩크 나오고. 스쿼트도 똑같아. 잡아주고 중립 그대로 앉아. 그냥 약간 포세식 그치?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앉아. 근데 이러면 허리가 뒤로 빠지지도 않고 앞으로 잡혀 있으니까 코어는 잡혀 있고 엉덩이는 그대로 허리에 풀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일어나게 돼. 오케이.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 했지만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은 전체적인 근육을 다 쓰는 거잖아요. 이제 뭐 후면 사슬 뭐 이런 체인들을 다 사용해서 드는 건데 연습 자체를 가벼운 무게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좀 뭐 전체적으로 힘이 좀 무거운데 라고 느껴질 정도의 무게로 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일반 헬스장에서 막 10개, 12개, 15개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스쿼트도 이제 하시는 거 보다 보면 한 10개, 15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나중에 들 때. 셋업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너무 길고 하나하나 횟수보다 하나하나 횟수를 잘해야 된다라기보다 계속 빨리 채우고 끝내자. 그렇지. 그래서 나는 데드리프트 같은 이제 전신 운동을 할 때는 많아야 3개야. 내가 가장 조절 잘해서 할 수 있는 3개. 5개도 아니고 3개. 3개. 딱 3개 정도. 집중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고중량의 저횟수로 일단 이 패턴을 완성시키는 게 목표지. 너무 가벼우면 사실 아까 빈봉으로 할 때도 자세가 안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 만약 아까 100kg라는 가정을 해서 뒤로 앉았으면 안 끌려. 그렇게 연습을 하려면 사실 무게를 많이 조금 중량 있는 게. 고반복은 당연히 못 쳐.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무게 올려놓고 반복수를 줄이고 패턴을 연습하는 게 맞지. 근데 다만 이제 주당 얼마나 무게를 올릴 것이냐. 그치? 그게 관건이 되는데 보통 상체 운동은 5에서 10%, 하체 운동은 10에서 20%예요. 근데 뭐 1RM이 한 100kg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몇 킬로 정도 올리는 게 맞을까? 많이 올려야 10에서 20이에요. 10에서 20.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끼니까 원판 한 장 덮어줍시다 하면서 그런 계산이 나는 거죠. 나도 예전 처음에 뭐 운동을 할 때도 그랬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원RM의 몇 프로로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는데 정작 자기 원RM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운동을 하기 전에 나의 적정 무게를 찾기 위해서 뭐 원RM을 측정하는 게 좋은지, 측정을 한다면은 좀 이제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RM 무게를 찾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의 원RM을 찾는 게 좋은지 그런 거. 보통 초보자 같은 경우 이제 뭐 스몰 데드리프트의 초보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도를 해봐. 그리고 나서 한 5RM 정도까지를 무게를 계속 올려볼 거야. 5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 많아야 5개. 그 이상을 넘지 않아.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 주고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셋업하고 2분에서 5분. 그리고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건 또 패스해. 무조건.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 여기서 약간 우리말로는 그라인딩이라고 하죠. 달달달달달 떨고 아니면 여기서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종료해요. 이 사람의 최대 노력인 거잖아 그거. 그렇지.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맥시멀로 잡으면 5RM이고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일반인들은 자기 한 70%? 자기 맥스의 70% 정도 되면 저 죽어요 라는 얘기. 그렇지. 그래서 약간 그거는 감안을 하기는 하지. 그걸 감안해서 뭐 심폐지구력 테스트나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의 운동 능력들을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불화를 하고 있다. 그걸 판단을 하는 거지. 오케이.